레어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듣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자기계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행복한 성공 법칙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어떠세요? 예, 감기는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번쩍번쩍한 귀고리가 아, 감기가 나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알아봤습니다. 예, 역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성공 법칙을 알아볼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완전히 가을인데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운동의 계절, 예술의 계절, 식욕의 계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 박사님은 그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저는 가을은 좀 쓸쓸하고 네. 외롭고 네. 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맘때쯤 돼서 나는 올해 뭘 했던가, 내가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졌던가, 또 안 된 부분은 어떤 건가 이런 반성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은데 조기선 씨에게는 어떤 계절인가요? 저요. 이 넘쳐나는 식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식욕은 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가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 되기 쉬운데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중에 종종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나고 보면 그 순간 참았으면 될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요. 또 오늘은 순간의 감정에 지배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때 조금 화를 참았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후회하겠지 않으시려면은요. 그 순간순간 화를 내기 전에 좀 사귀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럼 순간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왜 우리가 부부끼리 또는 연인끼리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도 사소한 일로 싸워서 그 뭐 기분을 망쳐가지고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여자친구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가 그 여자친구랑 싸우게 된 남자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여자친구 생일 축하하려고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그러다 중에 친구가 선상에서 열리는 디너 파티를 소개해 줍니다. 그 디너 파티는 하루에 5팀만 받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한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꽉 찰 정도라고 해서요. 이 친구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어렵게 예약을 합니다. 한강변 야경도 보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 여자친구가 이제 좋아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자친구 생일날 남자는 그 여자를 놀래키려고 선상에서 파티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처의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7시인데 여유 있게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도 바쁜 사람이라 그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바쁘게 일 처리도 하고 겨우 퇴근해서 이제 6시 반에 약속 시간에 이제 겨우 맞춰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요. 무슨 예. 일이 있었나 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전화도 안 되고 해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7시가 넘었어요. 네. 7시 한 3분 정도에 여자친구가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배는 못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근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차가 밀려서 뭐 꼼짝도 안 하고 또 이제 여자친구는 휴대폰으로 이걸 알리려고 이렇게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마침 배터리가 다 나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차는 밀리고 여자도 차 안에서 안절부절했다는 겁니다. 기다린 남자나 또 그 배터리가 다 나가서 연락도 안 되면서 늦어가지고 발 동동 굴린 여자나 두 분 다 속이 많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오늘 준비하려고 한 달 전부터 예약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도 하고 왔는데 여자친구에게 그 말은 안 했지만 뭐 배를 예약했었다. 그래서 이미 뭐 배가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게 화를 내죠. 근데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 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오늘 미안하게 됐지만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마음이 아니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 이러면서 가버린 거죠. 그렇죠. 예. 여자친구는 생일인데 남자한테 혼만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배를 예약한 목적은 여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거였는데 결국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울려버린 거죠. 그래서 목적은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네. 나름대로 이해는 가요. 그 남자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보자마자 이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일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이렇게 목적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거 어떨지. 예. 그래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어떨 때는 수단이 목적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마는데요. 우리가 네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 수단도 A, B, C 좀 다양화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참 그러려면 여유 있는 평소에 그런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남성이라면 어차피 늦게 와서 못할 것 같다. 그럼 그 순간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줄까? 다른 이벤트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거는 그 과거의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니, 화해를 하고. 네, 그럼 지금 남편께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화해를 하고 다음날 다시 식사를 하긴 했지만요. 네. 아유, 그러셨군요. 어찌됐건 화해가 잘 돼서 네,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튼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 꽤 있으실 거예요. 네네. 조금만 내가 화를 참았었다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말고도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요. 뭐 이렇게 정확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결혼 3년 차인 리처드와 제니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 리처드가 아주 그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부인 그 제니퍼는 차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 초보 운전인데요. 네. 이제 뭐 쇼핑할 때나 이렇게 겨우 차를 몰고 가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남편의 꿈은 스포츠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 그것도 포르쉐를 삽니다. 예. 근데 예산보다 워낙 비싸니까 돈이 모자라지만 장기 할부로 차를 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차를 받기로 한 그날 오후에 출장을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차가 나왔는데 그 차를 못 타보고 출장을 가게 그렇죠, 됐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면서 리차드가 그 아내한테 자동차 키를 넘겨주면서 혹시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익숙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봉투 하나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봉투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니퍼가 그 저녁에 쇼핑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를 끌고 가기가 참 망설여지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차를 몰고 나가겠는데 이게 남편도 타지 않은 이 포르쉐에 몰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망설이지만 결국 운전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아유, 얼른 타고 나갈 텐데. 저 같으면. 그러신가요? 몰아봐야 되잖아요. 예. 이 차가 왜 이렇게 명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몰고 나갔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걱정스러운 마음이지만, 몰고 갔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제니퍼도 이제 차를 몰고 나가 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뭐 승차감이나 엔진 상태가 좋죠. 그래서 잠깐 그 정지 신호에 걸려서 차 안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다가 갑자기 뒤에서 그 클렉션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앞차가 벌써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제니퍼도 막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뒷차가 못 따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차가 좋구나 안심을 하면서 가는데 그만 앞차가 급정지하는 거를 못 보고 앞차를 박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차가 이제 망가지죠. 예. 그래서 제니퍼가 너무 당황을 해요.
근데 이제 앞차 운전사가 내리면서 그 경찰서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남편이 준 봉투가 생각이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서류 위에 남편 리차드가 쓴 편지가 있는 겁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편지의 내용은 이런데요. 사랑하는 제니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지. 먼저 말해주고 싶은 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포르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는 거죠. 네, 어유 참 깜찍한 남편이네요. 아마 이제 이 글을 읽은 제니퍼는 당황하지 않고 이를 차분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제 주변의 남편분 가운데 상당수가 차라리 네네. 마누라를 빌려줘도 내 차는 못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 예. 아유, 그 이 편지 남성분들에게 내용 좀 합의성 말씀 드릴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편지 글을 읽는 순간 제니퍼는 걱정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변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지금 그 소중한 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이게 옆에 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